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채널 이름을 열린경제연구원에서 열린경제 TV로 바꾸고 한번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비주얼을 잘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목소리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선 울프가 쓴 책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9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이제 골자는 앞으로 팬데믹이 빈발할 것이다. 이런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장에 최근에 나온 책이죠. 코로나 경제 전쟁.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서 보면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어야 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오늘날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거를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그거에 가깝다고 이제 보는 거죠. 폴 크루그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크루그만 얘기대로 공중보건 전문의들이 그동안 경고를 해왔잖아요. 이 책 바이러스 폭풍 시대에는 9년 전인 2011년에 쓰여진 책인데 뭐 그대로 뭐죠? 팬데믹에 빈발을 뭐 경고하는 얘기들이 쭉 들어 있어서 지금 사태를 보면서 좀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먼저 이제 한번 우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알아보면은요. 바이러스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생물학자 마르티누스 베이에링크. 근데 이제 이거 오타입니다. 담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모자의 흡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고 이를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이제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뭐 여러분 이번에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 중 돌연변이 비율이 가장 높아서 이게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억제가 되고 이렇게 방역이 되는데 또 돌연변이 해버리면 다시 또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는 경로를 보면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이제 감염이 되면 인간이 이제 가축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빈발하느냐? 우리가 야생동물 쪽으로 가까이서 가는 거죠. 자꾸 뭐 도시화하고 벌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초대하는 거죠. 자꾸 가까이 가서 이제 이런 문명의 발달의 이슈가 결국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더 빈발시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1999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이제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던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돈업자들이 이제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게 망고인데요. 망고나무를 키우니까 이 망고를 좋아하는 이제 사실 문제의 근원이 이제 박쥐인데 이번에 코로나19도 박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사스도 그렇고요. 다시 시작은 박쥐인데 이 박쥐 이름이 프테로푸스 박쥐입니다. 프테로푸스 망고를 좋아하는데요. 와서 망고를 먹으면서 이제 배설물을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그 밑에 있는 돼지가 이제 감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배설물과 뭐 타액 이런 것들이 돼지를 감염시키니까 이제 돼지가 양분업체를 감염시켜서 이렇게
박쥐가 돼지를 감염시키고 또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결국 이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그때 벌어진 거죠.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뭐 메르스나 사스, 이번에 코로나19도 대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이번에 WHO가 이제 선언하면서 팬데믹이란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팬데믹은 이제 모두를 뜻하는 팬,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죠. 전염성이 이제 크다, 이런 의미인데, WHO는 이제 소수만 감염되는 1단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6단계까지 이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팬데믹의 원인은 뭐냐? 교통혁명으로 인한 세계화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냥, 뭐 도살, 벌목,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야생동물이 있는 밀림 쪽으로 숲으로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쥐 같은 야생동물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가축을 전염시키고 그 가축이 인간을 전염시켜서 이게 이제 근데 왜 그러면 바이러스도 세계화가 됐느냐? 이게 이제 교통혁명을 만나니까 이게 야생동물이 가축을 전염시키고 가축이 사람을 감염시키면 교통혁명을 통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국경 넘어 이제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혁명이 감염의 세계화, 바이러스의 세계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바이러스의 세계화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네이션 울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기이식과 수혈이죠. 이 주사, 이게 우리가 이제 발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균이 장기에 숨어 있거나 뭐 수혈을 통해 또 감염되거나 주사를 통해 감염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교통혁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이식과 수혈, 주사를 이렇게 발명함으로써 이제 병원균이 이 새 통로를 통해서도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통로를 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거 이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장기이식, 수혈, 주사 안 맞을 수 없는데 참 앞으로 그 주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사하고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폭풍 시대에서 또 바이오 에러라는 게 이번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물론 박쥐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부근에 있는 군사 목적의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잘못 병원균이 유출돼서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 바이오 에러라고 합니다. 그 1977년에 소련과 홍콩 그리고 중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유행성 독감이 이제 바이오 에러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의 요점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19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자주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쭉 설명해 온 것인데, 뭐 9년 전에 약간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좀 경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준비에 소홀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 앞에서 이 팬데믹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션 울프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앞으로 우리는 팬데믹의 위협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대우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자꾸 이제 벌목하고 도시화하니까요. 들어가서 전에는 국제 교통망과 단절되어 있던 병원체와 접촉함에 따라 이제 교통혁명이 일어나서 접촉하면서 새로운 팬이 모든이고 데믹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유행병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뭐 사스, 메르스 우리가 쭉 겪어오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번에 코로나19는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고 또 전파 속도가 빨라서 감염 속도가 빨라서 빠른데 지금 백신 개발까지는 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백신이 개발돼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건데
하여간 좀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자주 올 거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야생동물에게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그 국제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문명이라고 일컫는 문명에 의한 어떤 자연 생태계의 침입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팬데믹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빈발하면 굉장히 인류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과 인간 사회의 거리를 다시 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거나 다시 벌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네이선 울프가 이제 대중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팬데믹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걸림돌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대중의 어설픈 판단이죠. 그러니까 위험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경고가 있을 때 그걸 위험하게 느껴줘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는 건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위험 판단 능력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면 안 되죠. 그 어느 정도 위험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19는 뭐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경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좀 가볍게 봤다 그런 의미에서 회색 코뿔소에 가까운 위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대중의 침착성을 잘 유지하고 지시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거 사실 이번에 뭐 다 저희 나라에서 잘 됐던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뭐 그다음에 자원봉사 뭐 잘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제는 팬데믹이 왜냐하면 국가 경제 자체를 일시에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고 또 방어하고 방역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 이 책 제가 이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다 그런 얘기들 하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전의 세상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사회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은 원인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인류의 삶에 깊숙이 끌어들이신 우리 잘못인 탓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거를 뉴 노멀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넥스트 노멀, 다음 노멀, 뭐 맥킨지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지었는데 뭐 일리가 있는 용어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는 거는 뭐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뭐 서로 허그를 한다거나 악수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뭐 사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변화들은 생활 방역의 측면이고요. 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뭐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애프터 코로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네이선 울프가 지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현재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